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과 영화의 만남 과학극장입니다. 오늘은 슈퍼히어로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의 3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에너지란 무엇인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풀어 말하면 힘을 가하여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 보면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물에 가해진 열 에너지가 주전자 뚜껑이란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죠. 열에너지 외에도 에너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실 열에너지가 냄비를 들썩이게 할 수 있었던 건 열에너지가 물 분자의 운동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열에너지 역시도 가스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환된 에너지 형태인 것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이더라도 모두 똑같이 에너지라 부르는 이유는 형태만 다를 뿐 하나의 에너지는 언제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벤져스의 3대장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히어로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벤져스의 캡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스티브 로저스, 즉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는 최초의 어벤져일 뿐만 아니라 인류애와 리더십,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강한 근성과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초능력이나 강력한 슈트 없이도 빛나는 강인한 신체와 전투 능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사실 스티브 로저스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이전 허약한 신체 때문에 언제나 괴롭힘당하는 존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가까스로 군에 입대한 그는 훈련에서 뒤처지고 동료들에게는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용기,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과 희생정신으로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담당자 에스카인 박사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스티브 로저스는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고, 슈퍼혈청을 맞은 스티브 로저스는 마침내 강인한 육체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슈퍼혈청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스티브 로저스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탈바꿈한 걸까요? 혈청이란 혈액을 이루는 액체 성분으로 단백질, 영양소, 호르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염병 치료를 위해 면역항체를 포함한 혈청 주사를 환자에게 놓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슈퍼혈청의 성분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삐쩍 말랐던 스티브 로저스가 혈청 주사를 맞고 나서 키도 커지고 엄청난 근육질의 몸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키가 커지고 몸집이 불어나는 등의 신체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근육의 발달을 돕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이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틴 아메리카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경계를 극도로 자극, 흥분시켜 각성 상태에 이르게 하는 암페타민류와 같은 각성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르몬, 각성제 주사는 효과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남용 시 부작용도 매우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주사로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하고 평생 동안 부작용 없이 그 효과를 유지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강력한 힘이 어떤 에너지로부터 나오는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에 강력한 힘의 캡틴 아메리카를 탄생시킨 슈퍼혈청의 주요 성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화합물로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이며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물질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원자들이 결합된 모든 물질들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스티브 로저스에게 주입된 슈퍼혈청 역시 화학 에너지의 일종이며 그의 몸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키를 자라게 하고 근육을 키우는 일에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적과 맞서 싸울 때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의 힘의 원천은 바로 화학 에너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천둥의 신입니다. 그는 날씨를 조종하며 천둥과 번개를 자유자재로 일으키는 강력한 슈퍼히어로입니다. 토르하면 망치 묠니르나 최근에 새로 얻은 스톰브레이커를 휘두르며 적을 해치우는 전투 장면이 떠오르지만 엄연히 그는 천둥의 신으로서 그의 힘의 원천은 천둥과 번개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둥과 번개라는 기상현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천둥과 번개가 발생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구름, 특히 정란운이 동반하는데요.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요. 서로 다른 물체가 부딪히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 정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갖는 전자 입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음의 전자를 잃은 물체는 일시적으로 양의 정기적 성질, 즉 양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음의 전자 입자를 얻은 물체는 일시적으로 음의 정기적 성질,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마찰에 의해 물체가 양전하 또는 음전하의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정전기라고 하는데 정전기는 전하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라는 뜻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르는 전기, 즉 전류에서의 전기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풍선으로 머리를 문지르다 보면 머리카락이 풍선에 잠시 달라붙죠. 이 역시 정전기의 예로 마찰열에 의해 머리카락의 전자가 책받침으로 이동하며 양전하가 된 머리카락과 음전하가 된 책받침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구름 속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 역시 바람에 의해 서로 부딪히고 마찰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어 전자를 잃은 양전하와 전자를 얻은 음전하가 위아래로 분리되면서 구름은 점점 정전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구름 내에 구름 간, 구름과 대기 간에 엄청난 양의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체 속의 정전기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하며 구름과 대지 사이의 방전을 흔히 낙뢰라고 부릅니다. 구름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정기적 중성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대량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정전기가 방출되고 그 전압은 무려 10억 볼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불꽃 현상을 번개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의 표면 온도는 무려 3만 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때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공기가 팽창하며 발생하는 소리가 바로 천둥입니다. 토르는 천둥 번개를 일으키며 발생한 전기 에너지와 이로부터 전환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를 바탕으로 적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인간이 아닌 천둥의 신이기에 가능한 토르만의 전지전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어마무시한 토르의 힘은 바로 전기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웅은 지금의 마블을 잇게 한 명실상부 최고 인기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입니다. I am Iron Man. 비록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토르처럼 불멸의 신도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천재적인 두뇌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 끝판왕 빌런인 타노스와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렇다면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리펄서 빔을 마구 쏠 수 있는 아이언맨은 과연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일까요? 사실 토니 스타크가 처음 슈트를 만들게 된 것은 자신을 납치하여 핵무기를 만들도록 감금한 세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슈트의 비행과 전투가 가능하게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제는 그의 상징과도 같아진 아크 리액터, 즉 원자로를 만들게 됩니다. 원자로란 핵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핵반응에는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핵분열이란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로에서의 연쇄적인 핵분열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한편 핵융합이란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으로, 지구의 에너지원인 태양이 바로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핵분열이나 핵융합과 같은 핵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는 핵분열과 핵융합 중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걸까요?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는 태양처럼 핵융합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핵반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만들어지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핵분열 방식과 달리 핵융합 발전 방식은 매우 안전하고, 핵분열보다 같은 질량 대비 핵융합이 7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무엇보다 핵융합에 필요한 수소는 핵분열에 필요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비해 바다나 흙 등에서 추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에서의 핵융합을 작은 중력의 지구에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1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1억 도 초고온 상태를 20초 정도 유지하는 데까지 겨우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언맨에서의 매우 작은 원자로로, 그것도 상온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과학적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영화 속 아이언맨의 힘은 바로 태양과 같은 핵에너지, 정확히는 핵융합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 핵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아이언맨 슈트를 작동시키고, 이를 다시 필요에 따라 열에너지, 빛에너지, 운동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며 자유롭게 비행하고 전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어벤져스의 3대장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의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며, 이들이 각각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핵에너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